시골의 작은 마을, 흙길 위를 맨발로 달리던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순. 여름이면 가을개서 고무신을 벗어 던지고 물장구를 치며 놀았지만 겨울이면 방 한 칸에서 온 가족이 몸을 부대끼며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가난은 일상이었고 배고픔은 늘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정순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고된 얼굴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커서 꼭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다. 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공부보다는 일을 빨리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1960년대 더 이상 시골에서는 희망을 찾기 힘들었던 그녀는 17의 나이에 서울로 향했습니다. 기차에 몸을 싣고 작은 보자기 하나 달랑든 채 그녀는 설레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그녀가 들어간 곳은 봉제 공장이었습니다. 기계 소리는 하루 종일 요란했고 바늘은 눈 깜짝할 세 손가락을 스치곤 했습니다. 좁은 숙소에는 같은 또래 소녀들이 가득했고 눈만 마주쳐도 서로의 피곤함과 서러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꾹 참고 버텼습니다. 그녀가 받는 월급은 고스란히 시골에 있는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그 돈으로 동생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었고 밥상 위에는 가끔 고깃국이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배고파도 괜찮았지만 가족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행복했습니다. 그녀의 언니는 집안의 희망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어렵게 공부를 이어가 결국 서울대학교에 장학생으로 들어갔고 누구보다 성실히 공부해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언니는 교사가 되어 마을 사람들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언니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집도 이제 희망이 있구나. 그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신은 공장에서 허리를 굽히며 일을 하지만 언니가 빛나는 길을 가고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공장에서 만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웃음이 떠나지 않았고 힘든 일터에서도 동료들을 챙기던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가 되었고 결국 가난한 형편 속에서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단칸방이었지만 둘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귀한 딸아이를 품에 안으며 가슴 벅찬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갑자기 교사직을 휴직했습니다.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언니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수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언니가 미혼모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니는 울면서 털어놓았습니다. 정순아, 네가 알던 그 교수님 있지? 나랑 같이 공부하던 그분이 아이의 아버지야. 하지만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했어. 결국 그는 나를 외면했지. 정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의 눈물은 마치 피처럼 뜨겁게 흘렀습니다. 얼마 후 언니는 그녀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정순아, 제발 부탁이야. 이 아이를 너희 호적에 올려줘. 너라면 이 아이를 지켜줄 수 있을 거야. 정수는 깊은 고민 끝에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말이 없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키우자. 저 아이는 죄가 없잖아. 그렇게 아이는 그들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언니는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수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가난 속에서 동생들을 위해 희생하고 아이까지 떠넘기듯 맡긴 언니가 안쓰러웠고 또 미안했습니다. 남편과 그녀는 이제 두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친딸과 입양한 아들. 생계는 더 막막해졌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 나가 땀을 흘렸고 정수는 가사 도우미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국수 가게를 열게 되었습니다. 서울역 근처 늘 사람들이 오가던 허름한 거리 한켠이었습니다. 그 국수 가게는 피와 땀이 배어있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특히 아들은 영특했고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결국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부부는 서로를 꼭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곧 벽에 부딪혔습니다.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다른 학생이 자퇴하면서 아들은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는 하늘이 도왔다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부모님, 학교 행사에 오지 마세요. 체면이 있으니까요. 차갑게 말하던 아들의 모습은 두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명문가 집안 출신의 약혼녀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일본 여행에 초대했습니다. 두 분은 가슴 벅찬 마음으로 그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도착하자 아들과 약혼녀는 부모를 버려둔 채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정순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은 분노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몇 년 전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우연히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제 훌륭한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청년은 그녀에게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남편이 있었지만 어머니 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다른 여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수는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실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아들은 친아버지였던 교수를 돈으로 협박해왔고 그 돈으로 집안을 부양했습니다. 모든 희생은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남편마저 거액의 돈과 부동산을 숨기고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아들과 남편은 체포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녀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나는 아들을 사랑했지만 잘못에 대해선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선처를 거부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그녀는 딸과 함께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수 가게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의 국수를 찾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나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언니가 그리고 내가 걸어온 길의 의미일 테니까요.